안녕하세요. 철강남입니다. 모 박사가 유명한 유튜버를 대상으로 쓴 논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개재 불가입니다. 아주 더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수준이 떨어지고요. 좀 형편이 없습니다. 단순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만 그치는 것, 사견은 아니고요. 다행히 저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앨런 소칼과 장 브리크목인데요. 자, 그럼 이 저자가 지적 사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사기라고 하는지 몇 부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적 사기란 책의 18쪽하고 19쪽을 한번 읽어볼게요. 앨런 소칼과 장 브리크몽이 지적 사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네 가지인데요. 한번 읽어보면요. 1. 막연하게밖에 모르는 과학 이론들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2. 자연과학에서 나온 개념을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 도입하면서 최소한의 개념적 근거나 경험적 근거도 밝히지 않는다. 3. 완전히 동떨어진 맥락에서 전문 용어를 뻔뻔스럽게 남발하면서 어설픈 학식을 드러낸다. 4. 알고 보면 무의미한 구절과 문장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일부 저자들은 의미에 대해선 철저하게 무관심하면서 단어에만 외골수로 빠져드는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이 이야기가 그 논문의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름의 앞글자와 통상적으로 인사할 때 쓰이는 용어인 하이루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저질스럽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이 무조건 옳다고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면서 내가 맞다고만 주장하는지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 명의 박사로서 매우 부끄럽고 이럴 땐 개인적으로 많이 씁쓸함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나 지인들에게 저런 지적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해주는 지침들이 있는데요. 소칼도 그와 똑같은 지침들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지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책 216페이지부터 한번 그 지침들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1.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똑바로 알고나 하라. 2. 난해하다고 해서 반드시 심오한 것은 아니다. 3. 과학은 텍스트가 아니다. 4. 자연과학을 흉내내지 말라. 5. 권위에 기대는 논증을 조심하라. 6. 구체적 회의주의와 과격한 회의주의는 구분해야 한다. 7. 모호하면 언제든 발뺌할 수 있다. 정말 그 논문을 쓰신 저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책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발 그 논문을 쓰신 분은 자기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좀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동물의 이 변태 과정을 가지고 온 이유가 왜일까요? 자연과학에 기대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권위에 기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정말 좀 한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글들을 어렵고 애매하게 씁니다. 왜 그럴까요? 발뺌하려고요. 어떻게든 대충 모호하게 써서 이게 누가 문제 삼으면 슬쩍슬쩍 발빼려고요. 그래서 저는 이처럼 모호한 글들, 애매하게 쓴 글들, 뭐 개념이나 마구잡이로 난잡하게 쓴 글들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분이어서요. 뭐 딱히 대단하다고밖에 말을 못하겠네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앨런 소칼이라는 사람의 이 책은 꽤 서구에서 유명한 책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요즘 핫한 알랭 바디우라는 학자,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존재와 사건이라는 책을 썼는데 알랭 바디우의 주조예요. 매우 두껍습니다. 거기에 서문에 나와요. 내가 수학을 사용하겠지만 나는 저 소칼이 지적 사기에서 지적한 것처럼 저렇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온용하고 남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서문에 미리 쉴드라고 할까요? 이렇게 방어를 칠 정도로 이 책은 유명하고요. 서구의 인문학계를 한번 흔들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그런 식으로 논문을 써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논문을 관리하는 철학학회인가요? 철학연구회였나?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논문을 냈던 그런 학술지에서는 투구를 했을 때 심사를 보기도 전에 미리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무엇이냐면
인문학을 하는 사람 중에 하도 그런 논문들이 많으니까 심사도 보기 전에 투고 규정에 이와 같은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술적 가치가 느끼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학술지에 투고할 논문에는 그림이나 도표들은 되도록 빼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각 주는 50여 개 이상이어야 되고 참고 문헌은 30여 개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했어요. 아니 저는 부족해서 제재를 받은 건 아니고요. 저는 각 주가 너무 많다고 네, 그렇게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해가지고 오히려 그 기준에 맞게 50여 개를 조금 넘었고 참고 문헌도 30여 개 조금 넘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제가 그 논문에 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거 다 둘째치고 각주와 참고 문헌만 볼게요. 저 제출했던 논문의 각주가 53개입니다. 그런데요, 참고 문헌은요 겨우 14개예요. 이 참고 문헌도 한번 분석해 보면요, 자신이 과거에 썼던 논문을 다시 한번 참고해서 쓴 겁니다. 그 자기 논문을 가져온 게 3편이고요. 유튜브를 참고했다고 얘기해 주는 게 2개고 인터넷 신문이 하나고 세상에 TV 프로그램을 한 편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술적으로 인정하고 저 사람이 다양하게 연구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책은 겨우 7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참고한 책이 학술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출판사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은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 출판사의 책들은 좀 잘 인정해주지 않아요. 이건 둘째 차치하고라도 우선 참고 문헌 자료가 너무나 없습니다. 그럼 53개의 각주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각주란 자고로 자기가 논리와 근거를 드는데 이것이 나 혼자 궤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연구했던 사람들이 다 지적했던 거고 내가 이런 연구와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나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각주인데요. 이 논문의 각주의 대부분은요, 그냥 자기 생각, 뭐 이랬다 저랬다, 그리고 굳이 쓸 필요 없는 각주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몸 관리 생태, 뭐 이런 식으로 단어 몇 개 딱 써놓고 궁금했습니다. 저 각주를 왜 썼지? 굳이? 본문에 괄호치고 넣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다 사기입니다, 사기. 그저 각주가 좀 많은 것처럼 표현해 준 것 뿐이에요. 형식적으로도 봤을 때 이미 이 논문이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는 논문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논문을 심사하게 됐다면 저는 당연히 2번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게재 불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튼 이 책을 제가 생각보다 빨리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게 되어서 이걸 기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그 유튜브께서 이제 고소하고 법적인 소송을 하고 계시고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명숙님 그분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차후의 행동들까지 안내해 주시는데 약간 놀랐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그 학술지가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에서 올해 그 학술지를 감사하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데 연구재단에서 저 학술지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부분에서 그 학술지가 타격을 받을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학술지면은 제 생각에는 굳이 계속 존속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학술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은 옛날에 어떤 지인이 저 학회 논문 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해서 논문을 한번 내보려고 홈페이지랑 들어갔는데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고 싶지 않다고 저도 골라가면서 좀 냅니다. 되도록이면 체계가 잘 돼 있고 신뢰가 가는 그런 학술지를 위주로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엔 수백 개의 학술지가 있습니다. 학술지 하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학술지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골치가 아프고 속상하겠지만 썩은 부위가 있다면 도려내는 것이 전체 학계 생태계는 건강하고 건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래서 계속적인 비판과 혹은 애정 어린 시선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패단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이 추구하는 사상이야 저는 다양해야 되고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만의 사상이 있고 저의 생각이 있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문제는 뭘까요? 네, 그것이 정말 합리적인 근거와 추론과 이론에 타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사용해서 무조건 우기는 것, 그리고 주목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애가 떼쓰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우기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딱 그 논문이 그런 형태입니다. 저를 못 믿으시겠으면 이 책 읽어보십시오. 제대로 비판합니다. 실은 저는 수업 시간에 혹은 지인들에게 이야기할 땐 야 그거 다 지적인 허세야 라고 맨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지적 사기라고 얘기해가지고 와 나보다 더 세게 말하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제발 여러분 좋은 책을 읽으시고요. 제대로 읽으시고요. 바로 읽어서 저 지적 사기꾼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 속한 하나의 인문학자로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 인문학자들이 다 저렇지 않다는 것, 적어도 저란 사람이 있어서 저는 썰이나 풀고 얕은 지식을 전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 그것만큼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저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곳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발 저런 논문이나 저런 학자들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낙담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